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직업의 변화와 인재상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맡은 박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의 변화, 또 그로 인해서 또 직업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26년 동안 살았고요. UCLA 그리고 풀러 그리고 바키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 장교로도 몇 년 동안 또 일을 했었고요. 명예 제대를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미래 교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신대 미래교육 리더십 전공 담당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소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일 수도 있고요. 좀 이전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 천리안 여러분 아십니까?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요. 어, 옛날에 그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에 연결했던 그 시절에 천리안 시절에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죠.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문자로 라이브 중계하는 천리안에서 문자로 라이브 중계를 하는 최초의 중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해줘서 이제 당시에 또 인기 있었던 NBA 선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경기를 챔피언십 경기를 역시 문자 중계로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중앙에 여성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내용은 이분이 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이런 라이브 채팅을 진행했는데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 미스 유니버스 한국계 한국인의 그 피가 섞인 최초의 미스 유니버스였고요. 이분을 이제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였죠. 로스앤젤레스에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그 천리안 팬들과 대화를 이렇게 주도하는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인 라이브 팬 미팅 이런 식으로 최초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만 해도 그 신문을 만들 때 신문 종이 신문이죠. 종이 신문에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됐었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텍스트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현장에서 글을 써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오디오, 인터뷰 오디오 내용, 그리고 영상까지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옛날에,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옛날에 그런 것을 해서 이 미디어 업계에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론사 관계자분들에게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종이 신문은 많이 축소되고 이제 온라인 신문, 인터넷 신문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지 듣는 분은 당시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사들은 이제 포털에 어, 많이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음, 언론의 그 파워를 많이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저도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그 언론 쪽에 있을 때 또 웹진이라고 하잖아요. 웹진을 했을 때는 미국에 있었고요. 이제 교육을 할 때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미래 교육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 10초 정도 열심히 이 그림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교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점이나 어, 선 또는 많이 가야 면에 집중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좀 차원이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본다면 0차원은 이 점, 방금 보신 점, 그리고 1차원은 이 선, 2차원은 이제 면인데요. 3차원은 이렇게 입체죠. 4차원은 입방체라고 하고 이 특정된 모양을 볼 수 없는 하지만 이 3차원의 4차원의 그늘이 3차원이다. 네. 4차원은 존재하긴 하는데 눈으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것이 바로 1, 2, 3, 4차원인데요. 우리의 교육은 이 0차원, 1차원, 2차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 조금 더 가야 3차원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4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3차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0차원, 1차원, 2차원에 머무르는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4차원 입방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의 이제 그늘이 3차원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육은 점과 선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 4차원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두루두루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또는 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학생들이 교육의 밖의 상황, 교육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게임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4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루고루 갖춘 사람이 나타나야 새 시대 인재가 되고 또 새 시대 그 진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1차원에서 4차원을 계속 오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1, 2, 3, 4차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두루두루 1차원부터 또는 0차원부터 4차원까지 가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그러한 1차원에서 4차원을 오가는 그런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면 1차원에서 4차원을 계속 오가는 그런 인재가 이런 16가지의 기술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영어로 된 내용을 한국말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살펴본다면 이제 문해, 수해, 과학문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CT 문해는 요즘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재정 문해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문화 및 시민 문해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또 역시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교육의 상황에서 잘 접목이 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적 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까지 또는 대학원생까지 또는 그 이후에 강조하고 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연습은 이러한 내용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 플랫폼이라는 곳과 공동으로 이렇게 16가지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나누려면 뭐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1차원에서 4차원을 오가는 공부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미래 저널입니다. 방금 보신 그 트리 나무에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미래 저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16가지 기술을 함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 각각의 그 요소들을 다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할 때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 미래 저널이라는 것을, 미래 저널과 미래 리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는 성인들과 같이 매일매일 작성해서 공유하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대댓글을 달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 이 미래 저널과 미래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차원과 4차원을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그 16가지의 기술을 함양하려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16가지의 기술들이 함양될 수 있는 기초가 씨앗이 뿌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지, 화가 왜 나는지,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9번째 지능을 향상시키게 하는 9번째 지능은 이제 다중지능 중에 9번째 지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9번째 지능은 타인을 살피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작성되면 이제 16가지의 그 기술들을 함양하는 기초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면서 16가지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근육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저널 손을 써서 매일매일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공유하고 나누고 댓글 달고 대댓글 달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저널을 쓰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올렸는데요. 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송하준. 나는 타인에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호경. 이렇게 또 하진이는 개념화를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정하진.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 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저널을 쓰는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미래저널과 이제 새로운 시대 인지상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하신 분이 나왔는데요. 박진영 씨,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고 이제 가수이기도 하고 제작자이신데요. 최근에 그 SBS 방송 라우드 이 보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 박진영 씨가 또는 싸이 씨가 같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라. 잘 표현해라.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기술, 노래 부르기, 춤추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도 나오죠. 안 보이는 부분,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끄집어내달라. 네, 그것을 잘하는 친구가 새 시대의 인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나와서 자기의 매력을 표현하는데 매력에는 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그 무엇을 했더니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면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 자신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합격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보여줬더니 그냥 그것으로 이미 합격을 받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 이것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뽑는 기준이 바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인재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연구 그 논문을 좀 썼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연구 논문을 썼는데요. 박진영 사이 씨가 진행한 이 라우드 1회차의 그 심사 기준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의 2시간 내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참가자에게 심사평을 하는 내용, 그리고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만 잘 편집해서 20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라는 데 돌려서 녹취를 했고요. 그 녹취한 내용 중에 그 의미가 좀 없거나 또는 녹취가 잘 안 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서 총 6천 단어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스 랩에 이거 내용을 올렸고요. 올리기 위해서는 5천자로 압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5천자를 잘 의미 있는 내용만 5천자로 압축을 했고 이 분석기는 압축된 5천자를 형태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한 것 중에 일반 명사 중에 오디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자주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의미가 있는 자주 나오는 말을 선정해서 빈도수 순위를 얻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K-팝 스타, 그리고 왼쪽에 라우드인데요. K-팝 스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빈도수를 봤더니 목소리라는 표현을 18번이나 썼습니다. K-팝 스타에서는. 그런데 왼쪽 라우드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표현,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예술, 역시 이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13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7번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어떻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주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박진영 씨가 원래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 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자, 김창경 교수님, 한양대 공대 교수고요. 이광용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이 한국대학신문과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김창경 교수님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웨비나 컨퍼런스에서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던 기존의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대학 교육은 와해됐다. 이미 와해된 것이죠. 이미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해된 게
우리 삶에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광영 총장님은, 카이스트 총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라는 굴레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서 한 줄로 세우고 등수를 매겨서 인재를 가리는 그런 것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협동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학습 많이 한 학생은 뽑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김창경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독학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세라의 수강 신청 건수는 전보다 440% 증가한 5천만 건에 달한다. 무슨 얘기냐면 코세라는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크 시스템입니다. 무크는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된 온라인 과정인데 대학교 수업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했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가 지나도 다 종식되어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이미 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구나. 전 세계 누구나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MIT 출신의 한양대 공대 교수 김창경 교수님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의 결정 구조 분석학 그리고 전자현미경학 이 강의가 폐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석학의 강의가 널려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분은 굉장히 석학이십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강의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자신도 이 무크에 가서 코세라 같은 곳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 러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스캇 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MIT의 33개 과목을 1년 만에 독파했다는 것이죠. 이 무크에서. 그냥 잠만 자고 공부만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 내가 너무 재미있어 하는 분야니까 굳이 4년 동안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너무 재밌게 독파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크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일하는지,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면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외워서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그리고 살짝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것이 거의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해도 정말 신나는 이런 스캇 영처럼 울트라 러닝을 해도 너무 신나는 분야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신문화 전략 카이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K를 Q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세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Q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question이죠. 질문하는 사람. 그냥 듣고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 questioning, 질문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두 번째, advanced research.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제화 전략.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인재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업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연구만 하고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봉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러스트, 신뢰.
그래서 1랩, 1벤처, 1봉사. 다시 한번요. 1랩, 1벤처, 1봉사.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잘 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을 잘 해내려면 또 아까 16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죠. 그 16가지 기술을 함양시키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자, 우리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아주 옛날에 고대 쪽에 이미 이분은 교육이 무엇인지 알았고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으셨던 것 같아요. 아셨던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와 네, 그리고 학습과 또 나의 미래에 하게 될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광영 총장님이시죠. 카이스트 총장님.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공부 많이 한다고 나라 세우는 거 아니다.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하면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앙트레프레너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앙트레프레너는 이제 보통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바로는 기업가 정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다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기업가 정신은 옳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가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요. 창조적 혁신가, 모험가, 그런 사람들이 앙트레프레너다. 예, 그러니까 꼭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비영리 단체에서 또는 가족에서 일반 그 공동체에서 어떤 조직이든요, 회사를 포함한 어떤 조직이든 그곳에서 창조적 혁신가, 모험가,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루두루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앙트레프레너다. 혁신가가 앙트레프레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 고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서 나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광영 총장님이 카이스트 교수신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또 글을 읽으면서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적절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아야지 너무 과도하게 선행 학습을 한 아이들은 뽑으면 안 된다.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알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아이들을 뽑아야지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부 다 해서 온 아이들은 겉으로는 겉모양은 영재인데 실상은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앙트레프레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바꾸지. 그런 사람 뽑아야지. 그런 사람 훈련시켜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장님이 이제 하신 이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뉴스원이라는 곳과 인터뷰를 해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정리를 한다면 다르게 접근하는 인재,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기존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 새로운 시대에 인재가 될 수 없고 진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 남이 성공한 것은 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이 성공한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통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이 통하는 시대거든요. 진로를 생각할 때 또는 미래를 생각할 때 남이 하던 거 하면은 그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패할 것 같은 거 하자. 성공 확률 80% 넘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학교 직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과학자시지만 이분 자체가. 왜냐하면 인문학은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 내가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문학은 이 정보를 잘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네.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과 융합하면 디지털 인문학이 된 것이죠. 디지털 인문학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많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 꿈을 찾아야 된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미션이죠, 미션. 내가 우리 옛날에 아이들 이렇게 생일일 때 놀리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고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면 소명이 이거구나. 내가 이 미션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자기 꿈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까 캐나다 사람 스캇 영처럼 그렇게 울트라 러닝도 한다는 것이죠. 예.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잠만 자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변에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도전해 본 것이죠. 자, 그럼 대학이나 학교들은 단순히 단순 암기로 사람을 뽑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서왕, 질문왕, 도전왕 이런 사람들도 계속 성장시키고 키우고 저는 앙트레프레너를 키우는 게 학교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컴퓨터 안에 정보가 다 있는데 지식이 다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데 선행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빨리빨리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잘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건데 컴퓨터에 다 있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 우리가 그 진로를 선택할 때 인재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재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 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고 내 잠재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어떤 미션을 갖고 왜 이것을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공부도 알아서 자기가 하고 네. 아까 무크 말씀드렸잖아요. 무크에 강의가 10,000개 이상이 있어요. 전 세계 대학의 강의가. 대학의 강의가 10,000개. 세계적인 강의가 그렇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 꿈이 무엇인지 알면 찾아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네.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앙트레프레너의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에 도움을 주고 민족에 도움을 주고 국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 2050년에 통계청의 그 통계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령 인구가 이 노동 활동을 좀 덜 하게 되고 못 하게 될 텐데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앙트레프레너가 나와야 소수가 이 70%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현실인 사회에서 나라나 공동체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민족을 살려야 되겠고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되겠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앙트레프레너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교육처럼 하면은 우리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존 세대는 자기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어요. 단순히 먹고 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나라를 잘 운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 거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앙트레프레너가 나오려면 70% 이상의 고령화 인구의 사회에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가려면 정답을 외우는 사람은 이제는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너무 잘 알고요, 정답은. 예, 그리고 정답을 외워가지고는 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타인의 문제를 잘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차원에서 이 4차원을 오가는 학습을 계속 오랫동안 해온 사람. 1차원에서 3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는 4차원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1차원에서 4차원을 계속 오갈 수 있는 사람. 네, 그러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한 훈련을 한 사람이 어,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앙트레프레너가 될 것이고 나라를 세우고 살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2050년 정도 되면 예,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수록 젊을수록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덕후가 굉장히 쓰임 받을 것이다. 덕후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고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까 스캇 영 같은 사람이 덕후입니다. 네, MIT 그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덕후죠. 또는 뭐 어떤 친구는 이 머리 하는 거 또 화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직업으로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고 재밌어서 네, 정말 덕후가 되어서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하고 미래 사회 인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들이 거기에 뽑힌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에 그 현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비현실처럼 되고요. 비현실이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시대는 스카이를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것이 비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학습을 해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전국 1등이 10명 모여도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학습을 시키면 그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공부해서 스카이를 가는 것이 비현실이 되는 그러니까 학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바뀌면 좀 말이 되지만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이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두 번째, 이전에는 착한 것은 바보였습니다. 나만 좀 잘 되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 그리고 나만 손해보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앙트레프레너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그래서 저는 착한 것은 스펙이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잘 자란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라 스펙이 될 것이다. 앙트레프레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인공지능은 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정보를 많이 집어넣어도 착함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그것에 대해서 알 뿐이지 실제 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착한 것은 현실이다. 네. 그리고 지식을 쌓는 게 옛날에는 현실이었어요. 지식을 열심히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집어넣고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아는 것, 내 잠재력을 아는 것, 나의 소명을 아는 것, 나의 꿈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 스스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다. 역시 이것도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요. 예, 단순한 지식은 비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미래는 이기적이면 다 죽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인공지능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봤는데, 한국에서는 김대식 박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늘. 이제 김대식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망은 10층인데, 강한 인공지능은 100만, 1억, 1조의 층을 지닌다. 인간이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은 지구상의 유일한 생각하는 존재 자리를 공유해야 한다. 어, 무슨 말인가요? 원래는 인간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였는데, 그 생각하는 존재의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공유해야 된다, 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식 박사님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 지금까지 지식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역사다. 음, 힘든 이야기죠, 마음이. 예.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 인간은 희생을 하고 또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새로 고치고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진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사랑과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품과 착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GPT-3와 계속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김대식 박사님이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저도 GPT-3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GPT-3로 기술로 만든 그 무엇에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인간은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걸 잘하고, 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이전에 그 현실이 비현실이 되고, 이전에 비현실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눈다면, 다섯 번째는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에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했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까 습관 영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계속 이광영 총장님 또 김창현 교수님 이야기할 때도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사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아까 소명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또 꿈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알 때 새로운 것들에 빨리빨리 적응해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덕후가 되는 그 무엇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주변에도 알려주고 하는 그 작업 또는 내가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번트 리더십 하면 그거는 아직 한국 사회는 필요 없고 있으면은 힘들어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제 진로와 연관이 있죠. 미래 교육은 미래의 교육이기 때문에 진로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리더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아까 이유를 다 설명드렸는데, 어,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했던 2090년 사회 계급도예요. 99.997%가 프레카리아트, 예, 그리고 0.001%가 플랫폼 소유주, IT 공룡 기업이죠. 그리고 0.002%가 플랫폼 스타들, 뭐 정치인, 연예인,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누구냐? 최하위 노동계층. 예. 뭐 할 게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에서 이 세상의 부를 다 갖고 간다는 것이죠. 이대로 그냥 가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예상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예. 그랬을 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북유럽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방송 팀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그게 좀 싫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냈을 때 지금은 내 돈이 나가는 거지만 나중에 내가 어렵거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그것을 도움을 받게 된다.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는 것이 어,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기쁘게 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 앙트레프레너십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나를 아는 교육, 이웃을 생각하는 교육,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는 교육, 예, 내 소명을 찾아가는 교육,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질문을 하면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프레카리아트 99.997%. 2090년에 갑자기 될까요? 2020년인 지금부터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가겠죠.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대로 가면요. 지금과 같은 교육을 하면. 지금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교육, 그런 미래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3년 동안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앙트레프레너십 또는 뭐 소명, 미션,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런데 이 통계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령화 2050년에 70% 이상 고령화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서울대 공대 발표 보셨죠? 이런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나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네. 자,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진로, 지도교육, 진로를 설정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뭐냐? 원래 교육이란 어, 에두케레, 에두제레라고도 하는데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에서 이는 밖으로, 어, 두케레 또는 두제레는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예, 정의로 보면. 박진영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끄집어내면 좋겠다,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디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아주 이분이 놀라운 교육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질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교육이란 학습자의 잠재된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이란 무엇인가? 미래 교육이란 미래 진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진로 상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래 진로 교육, 미래 상담 교육 또는 미래 교육은 학습자의 그 잠재된 것을 끌어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그가 미래 사회,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린 서울대 공대가 예측했던 그런 미래 사회를 어떻게 잘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미래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학 용어 사전에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죠. 자, 미래 교육이 무엇인가? 미래 진로 교육이 무엇인가? 미래 진로 상담이 무엇인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다 망한다. 0.001%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진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미래를 대응하는 대응도를 키우는 것이 미래 교육이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말을 정리한다면 미래 교육이란 학습자의 잠재되어 있는 것,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미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전어를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의사들이 동의서를 못 받으면 수술 못 합니다. 네. 이 개복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에 정말 동의하고 동의라는 것은 뜻에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뜻에 맞춘다. 이런 미래 교육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이 속속속 나와야 이 사회가 서울대 공대가 예측한 2090년에 그런 사회가 안 될 것이다. 생존의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이 첫 번째 세션에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세션 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